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선태 조종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김선태 조종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태풍 그리고 이제 가을 장마 사전 대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 8월 23일에 올해 첫 태풍이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했는데, 제12호 태풍이죠. 오마이스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까? 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난 8월 23일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많은 재산 피해를 주고 다음날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는데요. 네. 태풍 오마이스는 태풍치고 규모는 작았지만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다행히 전국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남부 지역에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오마이스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려 이재민이 11세대 24명이 발생했고, 예. 또한 도로 및 철도, 하천 제방 등 210건이 유실되었습니다. 태풍 진로가 남해안으로 올라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 인천 지역에는 큰 피해는 없었고요. 그러면은 조종관님, 올 여름 장마로 인해서 인천 지역에는 어떻게 피해가 있었습니까? 인천 지역에? 올 여름 장마는 평소보다 약간 늦게 시작되어서 17일 정도 지속되었었는데요. 네. 중부지방은 여름 장마 기간 중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고 이후에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8월 중순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되어서 전국이 장마 기간 중에 있는데요. 인천 지역에도 지난 8월 17일 날 호우로 인해 인명구조 1건과 6건의 안전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부평구의 한 공사장 펜스가 강풍에 의해 넘어져 차량을 덮쳤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고요. 또한 서구 원당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었으나 소방대가 출동해 모두 안전조치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가을 장마가 지속되고 있고 기상청에서도 이번 주에 비를 예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네. 특히 가을 장마 기간 중에는 시설물 피해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태풍이 올 때 가장 중요한 상황이 있다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종관님께서는? 작년 이맘때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졌었는데요. 네. 특히 남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고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인데요. 그렇죠.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온다는 기상특보가 있으면 외출은 당연히 삼가하셔야겠고요. 갑작스런 폭우로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하천 같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산이나 야영을 하던 도중이었다면 계곡이나 비탈면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고요. 그렇다면은 태풍이나 이렇게 집중호우 시에 인명 피해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농촌하고 가정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태풍과 폭우가 오는 날에는 농촌에서는 농작물의 피해가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예. 논둑과 물골을 점검하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 예보가 있는 날에는 농사일이 많이 급하더라도 잠시 미루고 비바람이 그치면 나가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집과 주변에 있는 하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있다면 미리 뚫어놓고 침수가 예상되는 곳은 모래 주머니와 물막이판을 설치해야겠고요. 그리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가스 밸브는 잠그고 전기 차단제는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공사 현장 주변에는 위험한 자재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고요. 집안에서는 창문 등을 닫고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이 태풍은 도심뿐만이 아니고 또 섬이라든지
해안가 쪽의 위험이 또 더 클 것 같거든요. 또 저 인천에는 해안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따로 주의할 사항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인천은 서해 오드를 비롯해서 섬과 해안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와 강풍이 지나가고 나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해안가 지역인데요. 태풍이 접근하면 바다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해수욕장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뿐만이 아니고 해변을 걷는 것도 위험하니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가을 장마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태풍도 또 올 것 같은데 태풍이 와서 대피령이 내려진다면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태풍이 가까워져 대피령이 내려지면 야영객들은 텐트와 야영 장비 등을 챙기려고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 이런 때는 가능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입구와 지하실 통로 등 지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입구에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놓아야 하고요. 예. 바닷가 근처 횟집 수족관과 유리창 등은 파도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시고요. 예. 이러한 태풍 상황에서는 자동차로 해안 도로를 운행하는 것도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예.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높은 파도에 밀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방파제나 갯바위 인근에는 높은 파도로 인해 휩쓸릴 수 있으므로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정박된 선박은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과 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조 중관님 마지막으로 태풍이나 그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 당부 사항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태풍이 주로 8월부터 10월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네. 태풍이 오게 되면 119에 신고 전화가 폭주해서 비상 수보대를 가동하고 상황실 직원도 보강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은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되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요. 더구나 9월 초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재난방송을 잘 청취하고 집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선태 조정관님도 인천 소방본부에서 비상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까? 예, 기상특보가 발생되면은 계속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상 근무하게 되면은 댁은 못 가시겠네요. 네, 근무 기간 중에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이 되게 많으신데, 자, 오늘 또 이렇게 태풍과 가을 장마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선태 조정관과 함께 했습니다.